21세기에 들어 한국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이 끊임없는 성장을 하는 동안 일본은 30년 동안 경제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고 지금 역시 그 사태는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선박, 엔터 산업 부문에서 일본을 너무도 명확하게 추월했고 이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이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삼성, 하이닉스 등의 한국 기업에게 따라잡힌 지 오래고 선박 산업 역시 한국은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이 끊이질 않고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일본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기업조차 이제 일본의 선박 기술을 믿지 못해 한국의 발주를 놓고 있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최근 대만에서는 한국의 현대 로템에게 2078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본인들을 당혹해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철도는 1881년에 설립되면서 벌써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고 수많은 국가들이 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가장 먼저 일본을 찾을 정도로 철도 부문에 있어서는 유럽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타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중공업 등 여러 일본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일찌감치 태국, 인도 등의 철도 사업 수출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철도 기술력을 보유한 유럽 국가들 역시 일본 제품을 많이 찾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완성된 신칸센은 일본을 방문하면 꼭 타봐야 하는 하나의 운송수단 및 관광명소로 자리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 인기리에 수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일본 철도에 잦은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명성이 많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철도 산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본의 기술로 만들어진 열차들이 사고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지난 6월 영국에서는 히타치가 제작한 고속열차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차량 본체 바로 아래 볼스타의 균열이 생긴 것이 원인이었으며 문제가 생긴 차량의 대수는 무려 8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일본의 철도 관련 기업들이 유럽 내 공고에 다지고 있던 입지를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8년 대만에서는 최악의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은 제조사의 설계 결함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대만 측은 철도를 제작한 일본 업체에게 차량 안전장치, 자동열차 방호장치를 끌 경우 자동으로 운행 관리실에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설정된 기능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가 있기 약 30분 정도 전 해당 안전장치가 꺼졌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그런데 안전장치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설계 결함으로 인해 자동 통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서 일본의 철도 기술이 부실하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 철도공사는 세계 최고라던 그 위신이 바닥에 떨어져 실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 이렇게 일본의 철도 산업이 계속해서 부실하다는 이미지가 쌓이고 있을 때 한국은 점차 기술력을 늘려나가며 발전했고 한국은 일본보다 늦었지만 1990년대부터 서서히 철도 산업을 해외에 수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90년 인도네시아의 전동차 8량을 국내 최초로 수주한 이래 동남아에서는 일본, 유럽 기업들을 제치고 현재 확고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한국의 철도는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쌓여온 신뢰의 결과로 현대 로템은 대만 가오슝의 2천억 원대의 도시철도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대만 철도 사업의 경우 기존 레드라인을 9.3km 연장하는 것으로 총 6개 역사가 구간에 들어섰는데 현대 로템은 이번 사업에서 전동차와 전력, 전차선 분야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일본에도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한국이 따낸 이번 사업이 상당히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은 일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일 국가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은 이건 대만의 완벽한 실수다. 한국의 철도 기업은 운행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열차 지연이 수시로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일본 기업은 관리도 철저하고 운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대만의 이번 사업 결정권자는 책임질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대만의 이번 사업 수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 일본인은 두 국가 간에 밀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 유사시에는 군을 파견한다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주장하며 마치 한국이 대만을 협박해 수주를 따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철도 산업의 세계적인 분위기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의 말은 그저 배가 아파 그런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의 철도 산업은 아프리카, 미국, 홍콩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1999년 전동차 56량을 수주한 이래 무려 19년 동안 그 실력을 입증받아 지난 2018년에 대만 시장에 재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잊지 않고 한국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철도 기술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소식들은 결국 반도체와 가전, 자동차 등과 더불어 일본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철도 산업마저 그 자리를 공교롭게도 한국이 차지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이 그토록 믿었던 대만이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는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정부는 공사 내용이나 자료 등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할 거야. 어찌됐건 한국이 수주를 맡기로 한 거라면 최대한 꼼꼼히 검토하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결론은 일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이 만든 열차에서 비가 샌다는 클레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고 그만큼 일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죠. 한국의 철도 산업은 확실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말이야. 보통 선진국들이라면 한국보다는 비싸도 안정성이 있는 일본 기업을 찾는다. 그렇다고 하기엔 상황이 이상하지 않아. 영국도 최근에 일본에 맡긴 철도 수주 사업을 철수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걸.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주도하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면 이제 대만과 일본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대만이 당연히 수주를 일본에게 맡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결정됐다니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큰 실수를 저질러버렸네요. 한국의 철도가 싸기 때문일 뿐이야. 그런데 이대로 흘러간다면 일본 전철은 너무 비싸서 어디에서도 팔 수 없을 것 같아. 일본 제품이 좋은 건 확실하지만 장사를 할 줄 모른단 말이지. 아직 아시아 국가들은 안전성보다는 저렴한 공사비를 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안정성 면에서도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 철도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지금 그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국의 인프라 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만은 결국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인프라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겠지. 일본 기업의 좌절은 이제 당연한 것 같아. 또 일본은 수주전쟁에서 한국에게 진 것입니까? 일본제는 질은 좋지만 너무 비싸서 각국이 이제 찾지도 않게 됐습니다. 좀 더 저렴하면 좋을 텐데 그 점이 가장 아쉽네요. 한국은 철도 분야에서도 가성비를 따진다. 그 점이 아무래도 많은 국가로부터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가격 대비 성능이 일본급으로 뛰어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일본 철도의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거겠죠. 교통은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한 국가인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한국을 택했다는 건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이 그토록 믿었던 대만이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는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